뭔가 그 책거리 같은 거 책 끝나면 하잖아요. 오늘 2024년 거리. 일단 여러분은 근데 2025년 계획이 있으신가요? 딱 너의 숨만큼만 있다 오라고. 3, 2, 1하고 팡 켜지거든요. 열심히 살아보고 싶은 의지가 생기는 좀 책이었거든요. 남녀 주인공이 다 사랑스럽고요. 진짜 웰메이드 영화더라고요. 상해를 제가 장기 연애를 했거든요. Enjoy My Life. 진짜 너무 맛있어요.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받고 싶다. 네. 안녕하세요. 도전이 취미 소추입니다. 네, 오늘은 연말정산 타임으로요. 이제 뭔가 그 책거리 같은 거 책 끝나면 하잖아요. 오늘 2024년 거리. 약간 연말거리 이걸 해보고 싶어가지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제 2024년을 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셨고 또 저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추천하고 싶은 여행지, 책, 드라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나누고 여러분들의 어떤 이야기도 좀 듣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오늘은 수다 떠는 마음으로 좀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보시면서 좀 한 해 동안 있었던 일들 중에 공유하고 싶었던 일들, 위로받고 싶은 일 이제 몽땅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도 마음으로 응원하고 또 이렇게 공감하고 기뻐하고 하겠습니다. 자, 2024년 저는 사실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데 나쁜 일들을 얘기하기에는 우리의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일단 좋은 일들부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4년에 저한테 있던 가장 큰 변화 두 개는 첫 번째는 결혼이고요. 이제 얼마 전에 결혼해서 결혼 3개월 차가 됐거든요. 결혼에 대해서는 나중에 혹시 언급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한 줄 정리를 하자면 결혼 추천입니다. 네, 아직 신혼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제가 장기 연애를 했거든요. 10년 가까이 연애를 했는데 그동안도 꽤나 안정적인 뭔가 이런 그 연애 생활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느끼지 못했던 안정감이 딱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이 마음의 안정감에 있어서 굉장히 좀 놀랐고요. 또 이제 매일매일 좀 야식 먹으면서 살도 찌고 이러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취미를 같이 하고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꽤나 좀 만족감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자, 근데 결혼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고요. 바로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꼭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2024년 가장 큰 변화. 네, 구독자 1000명 달성입니다. 누군가한테는 이 1000명이라는 목표가 뭐야 이럴 수 있지만 저는 꼬박 2년이 걸렸거든요. 1년 하고 안 되면 포기하자 생각했는데 제가 꽤나 끈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년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그 2주년이 됐다고 이제 유튜브에서 알람이 와서 알았거든요. 근데 정말 누군가한테는 쉬운 일일 수 있어도 저한테는 진짜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뭔가 저의 지인, 저의 친한 가족들, 뭐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 합쳐도 1000명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삶에서의 어떤 성취감, 그리고 뭔가 이런 감사하고 기쁜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해주셔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2025년에도 열심히 컨텐츠들을 좀 만들면서 소통을 하고 싶은데 저는 사실 이번 2024년 저의 어떤 유튜브를 쭉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놀고 먹고 마시고 하는 그래서 이름은 도전이 취미인데 왜 도전을 안 해?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저에게는 사실 이 놀고 먹고 마시고도 도전이었거든요. 오랜 그 번아웃을 끝내고 지나가 버린 시간을 후회하거나 오지 않을 미래를 막 기다리거나 뭐 이런 걸 하지 말고 일단 현재를 살자. 그래서 봄에는 막 꽃구경 다니고 여름에는 바다 가고 그죠 뭐 가을에는 단풍 보고 이렇게 뭔가 그때 딱 할 수 있는 일들을 일도 열심히 하지만 열심히 놀아보자 약간 이렇게 해서 놀게 된 거여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조차도 좀 도전이었습니다. 네, 많이 노는 것처럼 보였죠, 그죠? 그래서 2025년에도 이제 크게 저의 어떤 삶의 모토라든가 방향이 바뀌진 않겠지만 그래도 결혼도 했고 또 이제 매번 사람이 늘 똑같진 않잖아요. 조금씩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에도 열심히 좀 도전하는 네,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요. 또 삶이 되게 짧잖아요. 열심히 좀 즐기고 행복하게 좀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는 분들도 랜선 여행도 하시고 랜선으로 좀 이렇게 좀 공감도 하시고 하시면서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2025년 일단 화이팅이고요. 자, 이제 2024년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2024년 꽤나 많은 곳들을 다녔습니다. 해외로는 상해, 홍콩, 그리고 도쿄, 동유럽 신혼여행까지 이제 꽤나 많은 그래서 해외여행을 다녔고요. 이제 국내 여행으로도 대구, 대전,
아산, 이천, 용인, 강릉, 춘천, 뭐 꽤나 많은 곳들을 갔어요. 제가 지금 언급하지 않은 곳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경주도 갔었고, 네, 꽤나 많은 곳들을 다녔는데요. 근데 그런 곳들이 다 하나하나가 기억이 남고, 이제 거기마다 맛있었던 곳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를 딱 꼽아가지고 말하기는 사실 쉽진 않지만, 그래도 갔던 곳들 중에서 좀 추천드리고 싶은 곳들을 한번 언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해외여행으로는 제일 기억에 남는 장소를 하나 뽑아라 이러면 정말 어려운데요. 그래도 저는 이제 한 군데 추천하자면 상해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 중국은 여행을 가려면 언어적인 거나 아니면 중국 문화 자체가 굉장히 폐쇄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폐쇄적인 것들 때문에도 좀 장벽이 높지만 비자를 발급해야 되는 나라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장벽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비자를 만들기 위해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뭔가 이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 것들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제 무비자로 중국 여행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장벽 하나가 딱 사라졌으니까요. 이 기회에는 이렇게 좀 비자를 받아야 갈 수 있었던 곳들을 좀 다녀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상해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뭐 홍콩이나 다른 곳들도 이제 추천드리지만 비자, 저 이거 되게 강력한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중국 여행을 좀 도전해 보시면 좋겠어요. 상해가 굉장히 도시가 이제 대도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가시면 중국에 어떤 편견이 있던 분들도 이렇게 중국이 좋았어? 싶을 수 있어요. 꽤나 깨끗하고요. 뭔가 중국 특유의 그 중국 냄새 이런 거 없이 현대적인 중국을 즐기실 수 있어서 좀 괜찮았던 곳이에요. 다만 이제 상해 같은 곳은 이렇게 중국의 어떤 그 지방을 가는 것보다는 친절한 느낌은 아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외국인 친화적인 어떤 지역들이 있어요. 칭다오라든가 이런 데 가면 어머 너 한국인이야 이러면서 엄청 이렇게 막 그죠? 막 친절하게 대해주는 그런 그 분위기인데 상해는 사실 그런 느낌을 받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가 너무 깨끗하고 너무 이제 화려하고 그래서 정말 시간이 지나는 게 아까울 정도로 너무 좋았던 여행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추천드리고요. 꼭 해야 되는 건 당연히 이제 동방명주가 있잖아요. 이제 밤에 불이 켜지거든요. 그게 보이는 곳에서 이제 맥주 한 잔을 마신다던가 아니면 그 스테이크 이런 식사를 꼭 하셔야 합니다. 돈을 좀 아끼고 가성비로 하려면 맥주 한 잔 시키고 이렇게 테라스 있는 그런 바에 가시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라 난 좀 이렇게 여유롭게 스테이크 같은 거 썰면서 식사할래 하시는 분들은 식사가 가능한 곳을 가시면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를 가려고 하다가 옆에 잘못 들어가서 스테이크를 먹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로맨틱합니다. 이 강이 있고 불이 갑자기 5, 4, 3, 2라고 팡 켜지거든요. 정말 잊을 수 없는 그 순간이어서 그 하루라도 그렇게 해보시는 거 너무 추천드리고요. 상해 음식으로 되게 유명한 음식들은 사실 많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뭐 많이 먹는 마라탕, 뭐 허거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그 지역에서 좀 유명한 것들이잖아요. 그 드라마에서 이런 거 먹던데 하는 것들 도전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제 만두인데 밑에는 구워지고 위에는 이렇게 촉촉해서 안에 육즙 있는 이제 그런 만두는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런 그 오래된 그냥 중국인들 많아 보이는데 들어가서 드셔보셔도 좋고 아니면 좀 유명한 맛집 뭐 이런 데서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거는 꼭 드셔야 되고 중국 여행에서는 무조건 밀크티는 1일 1 혹은 1일 3 밀크티 하셔야 되거든요. 밀크티 맛있어요. 한국에서 먹는 일반적인 밀크티보다 차의 향이 강해서 진짜 맛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꼭 드시는 거 추천. 저는 가을에 갔었는데 가을에는 그 털개가 유명해요. 계절에 따라서 그렇게 한번 취사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국 국내 여행에서는 계절별로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봄에는 저는 경주. 경주는 사실 언제 가도 너무 예쁘죠. 그 특유의 경주만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꼭 뭐 봄에만 가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 대릉원 돌담길에 벚꽃이 슉 있는데 거길 걷는 내 모습 너무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예뻐서가 아니라 그 분위기가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좀 그 벚꽃 필 무렵에 갔던 경주 너무 추천이고요. 저는 이제 대릉원 그 돌담길도 너무 좋았지만 개인적으로는 보문단지에 있는 보문정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서 봤던 벚꽃의 풍경이 아직도 그림처럼 남아있어요. 이렇게 호수가 있고 막 나무들이 흐드러지게 벚꽃이 막 펴있는데 정말 그림 속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산수화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덜 붐비고 더 평화롭고
반드시 꼭 방문해야 되는 곳입니다. 너무너무 예뻤던. 그래서 거기는 그냥 이런 벤치 같은 것들도 막 있으니까 산책하듯이 앉아가지고 좀 이렇게 시간도 보내시고 이렇게 하고 오시는 거 강추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에는 그 더우니까 사실 실내에서 데이트 하시는 게 가장 좋지만 그래도 이제 여행을 가야겠다. 그럼 저는 춘천을 추천드립니다. 춘천 여행을 하고 이제 마지막 코스로 그 등선폭포라는 그 계곡을 들렸는데요. 와, 정말 한국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구나를 느꼈던 정말 충격적이었던 그런 뷰를 봐서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약간 중국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무협 주인공 등장하는 씬에서 멋있는 막 이런 돌들 사이에 막 쫙 사람이 막 이렇게 날아다니고 하잖아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어머, 여기 어디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진짜 충격적으로 임팩트 있었던 장면이어서 좀 추천드리고요. 원래 보통 이런 그 폭포 같은 걸 보려면 산을 막 높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거기 주차장 도보 3분. 가장 큰 메리트. 그래서 춘천 여행 가시는 김에 그렇게 들렸다 오시는 거 너무 추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안반대기. 이미 많은 분들이 다녀오셨을 수도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나 혼자 산다에서 화사님이 별 보러 갔던 곳으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정말 365일 뭐 언제 가도 너무 좋지만 저는 딱 이렇게 눈이 막 쫙 다 펼쳐진 그 계절에 갔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뭔가 그 삿포로 이런 데 일부러 눈 많이 내리는 지역으로 여행 가시잖아요. 안반대기 가시면 됩니다. 정말 그 상고대라고 하죠. 눈꽃이 저 온 세상을 이렇게 덮고 있는데요. 진짜 너무 예쁘고요. 사진이 진짜 잘 나옵니다. 아무래도 하얗고 빛이 내리쬐니까 완전 반사판. 그래서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완전 강추. 근데 대신에 거기는 이제 산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눈길 운전을 해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무서웠다. 그래서 그거는 좀 참고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강추. 이렇게 해서 각 지역들을 좀 추천해 봤어요. 아, 너무 많은 추천을 드렸을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계절 중에 어느 계절에 여길 갔던 게 좋았다 하는 그런 장소도 있으신가요? 그럼 꼭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음식은 사실 먹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정말 맛있게 먹었던 것도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맨날 노래를 부르는 건 대구에서 먹었던 매참김밥. 이 몇천 원짜리가 그렇게 아른거립니다. 막 거창하게 뭐 이렇게 비싼 것도 많이 먹고 살았는데 이상하게 그걸 잊을 수가 없어서 대구를 또 가고 싶다는 생각을 막 하고 있거든요. 추천이에요. 매운 참치김밥, 매참김밥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추 참치 빨간 거 그거 넣어 있는 거 아니고요. 완전 일반 참치김밥처럼 그냥 하얀 색깔 참치에 뭐 마요네즈 같은 게 묻혀진 거 같은 게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근데 맛있어요. 처음 먹어보는 맛. 그냥 살면서 단 한 번도 이거 그 맛이다 이렇게 못 느껴본 맛이에요. 약간 향신료 향도 나고요. 약간 양파 같은 게 씹히거든요. 근데 양파가 되게 크게 씹히는 게 아니라 진짜 얇게 다진 느낌으로 들어가 있나 봐요. 진짜 미묘하게 양파가 있었나 보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가늘게 썬 양파가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뭔가 이게 양꼬치 뿌리는 것 같은 뭔가 그런 뭔가가 뿌려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 도저히 모르겠는데 정말 맛있어요. 이게 막 한국에 매워 이렇게 매운 게 아니라 약간 은은하고 알알하게 매운 좀 중국이나 태국이 생각나는 그런 매운맛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먹을수록 맛있습니다. 제가 야구를 보러 대구에 갔던 건데 야구장에서 또 뭐 많이 먹잖아요. 막 족발도 먹고 막 뭐 잔뜩 먹고 이게 유명하다고 하니까 이제 숙소에서 맛이나 보자 이러고 한 알 먹었다가 도저히 배부른데 2주를 그 자리에서 해치웠습니다. 진짜 너무 맛있어요. 근데 제 친구가 대구에 사는 친구가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나가지고 야 매참김밥을 먹어봤냐 진짜 너무 맛있다 했더니 현지 친구인데 모른대요. 그러니까 현지인이 다 아는 건 아닌가 봐요. 근데 여러분 진짜 완전 강추. 정말 꼭 추천드립니다. 이국적인 맛을 싫어하지 않는 분들이면은 한번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드라마, 영화, 책 이런 얘기 좀 해볼게요. 일단 영화는 제가 올해 많은 영화들을 봤지만 저는 이상하게 대작을 보면 좀 자는 편이에요. 자꾸 자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에서 많이 잡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모아나 2를 보고 왔거든요. 근데 그 딱 중요한 부분 한 중반부부터 자서 결론이 딱 나려고 하는 그 마지막 장면에서 깨서 정말 알맹이를 하나도 보지 못하고 나왔어요. 근데 이게 모아나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모든 대작들을 보면
마블이든 디즈니든 뭐든 저는 자꾸 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소작들 있죠. 막 중국 영화 막 되게 이렇게 그냥 비행기에서 봐도 될 것 같은 이런 거는 안 자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자꾸 대작을 보면 자요. 사실은 많이 봤지만 기억에 남는 영화가 많진 않은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영화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소년 시절의 너. 이거는 사실 올해 개봉을 했던 영화는 아니고 꽤 오래 전에 개봉을 했던 영화인데 이번에 재개봉을 해가지고 제가 보고 왔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추천을 많이 받았었지만 약간 좀 우울하고 감정적으로 많이 이렇게 눌릴 수 있다 그래가지고 안 보다가 이번에 이제 봤거든요. 근데 진짜 웰메이드 영화더라고요. 그 학교 폭력 그리고 사회에서 소외되는 어떤 계층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일단 두 남녀 주인공의 연기가 진짜 너무너무 뛰어나고요. 그리고 뭔가 이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굉장히 그 영화를 딱 관통하면서 잘 보여져서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좋게 봤던 가장 기억에 남는 그 명대사는요. 你保护世界,我保护你. 이 부분이었는데 이제 남자 주인공이 정말 희생에 가까운 사랑을 하거든요. 이 여자애에게. 이 남자의 마음을 되게 보여주는 대사였어요. 저런 사랑 받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영화 한번 봐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제 드라마 이야기를 하자면 드라마도 이제 꽤 많은 드라마들을 봤는데 그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드라마는 이제 일본 드라마로는 부끄럽지만 도망치는 건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 드라마 추천드립니다. 이거 2016년 작품이어서 꽤나 예전 드라마인데 이제 남편이 일본 드라마를 가끔 봐요. 저는 좀 중두를 보는 편이고 그래서 남편 보길래 옆에서 이렇게 보다가 같이 보게 된 드라마인데 꽤나 재밌었어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사회 문제를 좀 다룬 그런 드라마였거든요. 굵직굵직한 사회적 문제. 그 당시에 아마 이슈가 됐던 거겠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드라마 자체가 굉장히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드라마여서 추천을 드려요. 어떤 부분에서는 자존감도 높고 자기 애도 있고 뭐 이렇겠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이상하게 자꾸 낮아지고 작아지는 부분들이 누구나 있잖아요. 근데 이 드라마에서는 뭔가 그런 모습들을 이겨내가는 남녀 주인공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뭔가 거기서 위로가 되는 부분들,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좀 많았고요. 또 지금은 아마 좀 식상한 연출일 수 있어도 당시에는 좀 새로웠을 것 같은 그 드라마의 연출. 시작이 약간 그 망상 같은 걸로 시작을 해요. 인터뷰하는 망상 막 이런 걸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굉장히 좀 신선하게 느껴져가지고 재미있게 봤던 드라마입니다. 또 이제 그 남녀 주인공이 실제로 그 드라마에서 만나서 뭐 결혼도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더 약간 이렇게 언제부터 사랑에 빠졌을까 이러면서 이렇게 좀 봤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추천드리고요. 거기서 또 기억에 남았던 명대사로는 누군가에게 선택받고 싶다. 여기 있어도 된다고 인정받고 싶다. 그건 사치스러운 걸까? 뭐 이 부분인데요. 사실 이게 뭐 그렇게 명대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뭔가 인간의 근본적인 거를 건드리는 대사인 것 같아가지고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초반부에 나온 건데 이 여자가 회사에서 잘리고 어떤 남자의 집에 가정주부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가정주부 일을 진짜 열심히 해요. 뭔가 누군가에게는 되게 이 일 해가지고 얼마나 내가 막 그 존중받겠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인데도 진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막 보이지 않는 곳까지 막 닦고 막 이렇게 하면서 진짜 열심히 하는데 이 친구가 속으로 생각한 부분이거든요. 뭔가 내가 이 자리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받고 싶다. 약간 요런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존재이고 싶다는 뭔가 인간 그 근원의 어떤 부분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딱 보여주는 대사였던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도 뭔가 삶에서 뭔가 좀 이렇게 위로가 필요한 순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한번 봐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중드는 경경일상. 이거 말고도 전 중드 진짜 많이 보는 편이어서 근데 진짜 많이 보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아닌데 이제 다른 한드나 뭐 미드 이런 거에 비해서 중드를 좀 선호하는 편이어가지고 추천드릴 게 진짜 많지만 경경일상 재밌습니다. 약간 저는 가볍디 가볍고 유쾌한 이런 드라마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딱 그런 거고요. 의상은 좀 약간 사극 같은 느낌이지만 굉장히 퓨전 현대극 같은 느낌으로 되게 유쾌하고 발랄하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재미있게 봤습니다. 남녀 주인공이 다 사랑스럽고요. 너무너무 약간 보기가 좋아서 약간 응원하게 되는 그런 커플들이었고요. 또 거기 나오는 인물들 다 너무 선해요. 아, 저 빌런
짜증나 막 이런 거 없이 볼 수 있는 드라마여서 아직 안 보셨다면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드라마로는 웰컴 투 삼달리 아마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사실 재밌게 본 드라마 진짜 많아요. 뭐 지옥에서 온 판사, 굿파트너 뭐 다 재밌게 봤지만 이 드라마가 또 굉장히 웰메이드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가지고 추천드립니다.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가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고향으로 돌아간 이제 여자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거기서 굉장히 스스로도 이제 어떤 인생의 가치를 찾고 좀 힐링을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 모든 과정에서 저도 같이 힐링을 좀 받았던 그런 드라마여서 추천을 드리고요. 거기 나왔던 이제 멘트 중에서도 명대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제주도다 보니까 이제 그 해녀 선생님들이 등장하는데 이제 그때 나온 말이에요. 나의 고향 제주에서 해녀들을 교육할 때 가장 강조하는 말이 있다. 오늘 하루도 욕심내지 말고 딱 너의 숨만큼만 있다 오라고. 평온해 보이지만 위험천만한 바닷속에서 당신의 숨만큼만 버티라고. 그리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땐 시작했던 물 위로 올라와 숨을 고르라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숨만큼만. 전 이 부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우리가 번아웃이 오는 게 무리를 해서잖아요. 경쟁 사회 속에서 할 수 있어. 더 해야 돼. 다들 열심히 해. 약간 이렇게 살아가는데 저 숨만큼만 이라는 부분이 너무너무 와닿았습니다. 어쩌면 제가 좀 많이 지친 상태에서 봐서 그럴 수도 있는데 추천. 그래서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책 이야기를 할게요.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올해 책 많이 못 읽었습니다. 매년 뭐 100권 읽기, 뭐 200권 읽기 이렇게 막 목표를 세우지만 올해도 또 실패했어요. 많이 못 읽었고 약간 도파민 중독자처럼 유튜브 보고 드라마 보고 이러면서 사실은 좀 보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제가 정말 재미있게 본 책이 있어서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삶의 무게를 분산한다. 인데요. 제목부터 벌써 안 읽고 싶어지시나요? 이거 약간 동양 철학과 관련된 책이에요. 공자, 노자 이런 어떤 그 동양 철학 있죠. 그 고전 철학을 가지고 삶의 어떤 지혜를 좀 전달해주는 지침서 같은 책인데요. 노자, 공자 이런 식으로 어떤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모든 철학가들 이 모든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인용해서 관통하는 하나의 메시지를 좀 전달하는 책이거든요. 근데 뭔가 우리가 이런 철학책이라고 한다면 되게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진짜 1도 안 어렵고 술술 넘어갑니다. 철학책이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게 진짜 너무나 좀 생소해서 특히 저처럼 좀 많이 지치고 좀 삶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좀 지혜가 고민이다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보시기 진짜 너무 좋은 책이에요. 뭔가 열심히 살아보고 싶은 의지 그리고 다시 해보고 싶다는 의지가 생기는 좀 책이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제가 가장 와닿았던 부분은 앞부분에 나왔던 중용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이제 중용이 어느 것에도 치우치지 않은 그 모습을 중용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 때 이 중용이라는 걸 얘기를 하면 보통은 어떤 한 부분에만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인간관계에서 중용을 지켜 이렇게 어떤 한 부분에서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책에서는 이제 그걸 인생 삶 전체에다가 적용을 좀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사실 좀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늘 우리는 그 평일을 불행하게 지내고 주말을 막 기다리잖아요. 불태울 거야. 막 이러면서 평일을 막 되게 힘들게 보내고 또 그렇게 나고 나면 월요일이 또 월요병 이렇게 되잖아요. 치우친 삶을 살잖아요. 내가 중용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걸 좀 처음 인식했어요. 그치 내가 맨날 토요일만 기다리고 살았지. 약간 이렇게 좀 느껴져서 한 대 딱 맞은 느낌이 들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을 주말처럼 사는 사람은 월요일이 불행하지 않겠죠. 월요병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삶을 즐기듯이 사는 사람들이 가장 그 승자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부분이 좀 가장 와닿았고요. 또 여기서도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았던 부분들을 밑줄 치면서 막 읽었었는데 몇 가지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이든 금요일이든 특정한 날에 기대는 사람에게도 마음의 여유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이들은 늘 모자란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 또 이미 중해 상태에서 벗어났으므로 용 역시 소용이 없는 것이다. 본질과 말단, 우선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 이것을 아는 일은 인생을 걷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다. 오늘은 주말이니 우선 쉬고 보자. 오늘은 평일이니 주말에 쉬자는 마음 때문에 차곡차곡 쌓인 삶의 불균형, 그 시작에는 월요일이 있다. 너무 그 멘트 하나하나가 와닿아가지고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먼저 스스로를 믿고 나를 믿듯이 남을 믿어주는 일.
남에게 받은 믿음으로 다시 스스로에게 확신을 갖는 일. 어쩌면 우리의 예민함을 세상을 향한 신뢰를 재정비하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저는 되게 불신의 아이콘이거든요. 친구들이 뭔가 얘기해도 그 남자 진지한 거 맞아? 이렇게 늘 불신의 아이콘인데요. 어쩌면 이런 나의 이 예민함이 나를 믿지 못해서 남도 못 믿는 거였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또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뭔가 이 동양 철학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분들도 그냥 약간 삶의 지침서 보듯이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매년 좀 마음이 힘들 때마다 꺼내보고 싶다. 약간 비타민 챙겨 먹듯이 그렇게 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뭔가 제가 갔던 곳 또 보고 느꼈던 것들 나눠보았는데요. 사실 그동안 한 번도 뭐 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이렇게 대화를 하듯이 얘기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서 좋아해 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좀 수다 떠는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2025년이 이제 오잖아요. 목표, 하고 싶은 거 이런 거 이제 얘기해보고 마무리할게요. 일단 여러분은 근데 2025년 계획이 있으신가요? 뭔가 이거는 꼭 하고 싶다 아니면은 이런 거를 내가 좀 모토로 살아가려고 한다 이런 거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2024년도 그냥 enjoy my life 내 삶을 즐기는 거 말고는 목표가 크게 없었거든요. 정량적인 목표를 세우는 게 어떤 성장을 수치화하는 데 좋다고는 말하지만 저는 거기서 오는 어떤 그 압박감과 스트레스들 때문에 오히려 너무 번아웃이 왔던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런 목표를 좀 세우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자 이렇게만 좀 한 해를 살았었는데요. 아마 2025년도 비슷하게 좀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놀아보려고 해요. 2025년에는 제가 이제 본업이 중국어 강사니까 이제 중국어 쪽에서도 더 다양한 컨텐츠들을 좀 시도해 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어떤 삶의 변화들이 좀 몇 가지 있을 예정이에요. 원래 고정적으로 일하던 센터에서 올해는 일을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더 프리랜서에 가까운 삶이 다시 좀 되었는데요. 그래서 더 많은 시도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해야 되는데 하고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것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제 중국어 채널이나 아니면 저 개인적인 어떤 블로그 이런 댓글에서 이런 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는데 제가 못했던 것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거 이제 할게요. 혹시 보고 계시다면 제가 이제는 꼭 해볼게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건강이 가장 큰 저의 고민이에요.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 보니까 집 밖에 거의 안 나가고 이제 200보, 300보밖에 안 걷는 날들도 진짜 많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몸에 이상 징후들이 좀 많이 느껴져서 억지로라도 좀 운동을 하고 건강한 식단을 좀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제 건강하게 이런 한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즐길 수 있는 방법들도 고민을 좀 해보고, 그리고 알러지가 제가 있는데 소고기, 우유, 버터, 치즈 이런 소고기류를 못 먹거든요. 근데 자꾸 빵도 먹고 막 요즘에는 자꾸 요거트 아이스크림도 자꾸 시켜 먹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런 건강한 식습관을 좀 2025년에는 이뤄나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의 브이로그들이 계속 된다면 그런 데서 제가 자꾸 실패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일 텐데 많이 질타해 주시고요. 응원도 해주세요. 네, 여러분의 2024년, 2025년 공유해 주시면 저도 댓글로 열심히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 시간 떠든 것 같은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해피 뉴 이어.